자, 반갑습니다. 일단 오늘 10경기 좀 어제 이어서 오늘도 좀 흐름을 좀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 이 다음 주면 이제 리그도 시작하니까 분위기를 좀 이어가야 되겠죠. 자, 오신 분들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일단 어제 겹치는 부분들이 좀 있긴 해요. 승무패를 미리 분석한 입장에서는 자, 일단 오늘 카자흐스탄하고 슬로베니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카자흐스탄 쉽지 않아요. 그 지난번에 노르웨이도 아마 공격 쪽에서 막혀서 카자흐스탄전을 0대 0으로 비겼거든요. 그래도 슬로베니아도 어쨌든 지난번에 졌죠. 그래서 뭐 부상이 없진 않습니다. 슬로베니아. 그리고 카자흐스탄은 경고 누적 한 명이 있어요. 슬로베니아도 두 명이 부상이 있긴 한데 뭐 비중이 둘 다 막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오히려 비중으로 따지면 카자흐스탄의 공격에 일단은 그 못 나오는 선수가 좀 타격이 있다 보여지고 이 상대 전적들이 그나마 최근에 있습니다. 상대 전적 3번 붙어서 3번 다 슬로베니아 승. 그러니까 홈에서 2번. 그러니까 유로에서 홈 원정에서 한 번씩 붙고 최근에 네이션스 홈에서 3대 0으로 잡고 해서 상성에서는 그 슬로베니아가 좋긴 한데 이게 카자흐스탄 원정이 좀 빡세거든요. 왜냐면 카자흐가 홈에서는 나름 득점도 하고 최근에 노르웨이전도 비기고 근데 그걸 아셔야 돼요. 뭐 카자흐스탄이 뭐 엄청 잘해가지고 뭐 대등하게 비겼다기보다는 그 노르웨이가 뭐 일방적으로 슈팅을 때렸죠. 점유율도 훨씬 많고. 근데 유효 슈팅이 없었기 때문에 거의 이기지 못한 상황이었고 지난 예전에 이제 뭐 덴마크전이라든가 뭐 아니면 북아일랜드 뭐 산마리노 이긴 적이 있긴 합니다만은 그리고 그 최근 23년도 그러니까 한 1년 좀 더 됐죠. 그때 홈에서 슬로베니아 상대로 1대 0으로 이기고 있다가 2대 1로 뒤집혔기 때문에 카자흐스탄 입장에서 보면 좀 해볼 만하다 보여집니다. 뭐 최근 슬로베니아 원정 3대 0, 뭐 오스트리아전 얼마 전에 뭐 4대 0으로 지긴 했지만 슬로베니아도 어쨌든 좋은 흐름이 노르웨이전에서 한번 끊기긴 했습니다. 왜냐면 슬로베니아가 뭐 잉글랜드전, 뭐 유로 본선에서 포르투갈, 그리고 세르비아, 덴마크 다 비겼거든요. 그러니까 90분 경기에서 진 적은 없습니다. 최근 뭐 오스트리아전도 그렇고 홈에서 카자흐스탄전도 그렇고 전력상에서는 슬로베니아가 당연히 이길 거라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슬로베니아도 노르웨이처럼 이제 골을 못 넣었을 때 아예 비길 가능성이 있을까? 그때 슬로베니아 홈에서 슬로베니아가 이제 홈에서 3대 0으로 이길 때 슈팅은 두 배 정도 차이. 그리고 점유율을 압도적이진 못함. 그러니까 한 5.5 대 4.5? 그러니까 노르웨이가 원정에서 그 점유율을 가져갔던 것보다도 훨씬 좀 더 적으니까 그게 살짝 고민이 되긴 합니다. 그리고 슬로베니아가 원체 그 골을 많이 넣는 팀은 아니거든요. 뭐 물론 다득점 경기들도 있긴 합니다만은 최근에 폼을 봤을 때는 카자흐스탄전 빼고는 다 저득점이었어요. 그래서 과연 슬로베니아가 원정에서 최근에 노르웨이하고 비긴 카자흐스탄 상대로 이길 수 있냐? 그래도 슬로베니아 봐야 된다 봅니다. 그래도 원정이라도 슬로베니아 봅니다. 그러니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카자흐가 지난번 요것도 한번 보고 갈까요? 그러면 지난번 1대2로 질 때 그때
선제골은 넣었지만 결국에 그 유로 예선에서 역전을 당했잖아요. 그때 보면은 홈에서 이제 역전 당할 때 그러니까 슈팅도 밀렸고 점유율도 밀리고, 그러니까 카자흐가 뭐 잘해야 비기는 정도지 이기긴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슈팅이에요, 슈팅. 그러니까 뭐 상대방의 퇴장으로 인해서 PK를 얻든가 아니면 역습으로 넣지 않는 이상은 뭐 경기는 당연히 밀릴 거라 봅니다. 점유율도 그렇고 슈팅도 그렇고. 근데 만에 하나 이제 슬로베니아가 그런 슈팅에서 골을 넣는다면은 저는 무난하게 이길 수도 있다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원정이라도 슬로베니아 승 봅니다. 마에는 잘 모르겠다. 왜냐? 카자흐스탄 그래도 홈에서 대량 실점으로 진 적이 좀 없긴 해요. 최근 뭐 전적들을 보면은 뭐 핀란드전도 한 골차, 뭐 슬로베니아전도 한 골차. 원정에서는 실점이 아주 많긴 한데 홈에서는 나름 좀 선방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카자흐스탄이 뭐 1대0으로 이기다 지난번처럼 2대1로 이기든 슬로베니아가, 아니면 애초에 슬로베니아가 뭐 이기고 있다 뭐 한 골을 먹히든 저는 마엠보다는 핸디로 접근하는 게 좀, 핸디 무 쪽으로 접근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언오버는 글쎄요. 슬로베니아도 홈에서니까 카자흐스탄 3대0으로 이겼지 원정 카자흐는 좀 빡세다 봅니다. 그래서 언오버는 좀 반반이라 건너뛰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다음 이제 몰타하고 몰도바. 여기 지금 몰도바 쪽으로 배당이 빠지고 있거든요. 이거 어제 승무패 분석할 때는 아마 몰도바 승무 사이드로 본 것 같습니다. 제가 일단 몰타는 결장이 거의 없어 보이고, 몰도바가 그러니까 부상, 그리고 경고 누적이 있는데, 사실 부상은 원래 부상이었던 선수들이니까 뭐 제외한다 치면은 경고 누적 1명, 이 정도 차이. 당연히 경고 누적이 있는 몰도바가 뭐 전력에서는 당연히 손해일 수밖에 없는데, 일단 최근 몰도바 홈에서 3연승하고 몰타 상대로도 2대0 승리. 어쨌든 비슷한 팀들끼리 붙었을 때 뭐 산마리노라든가 안도라, 뭐 그 친선전에서 이제 있었던 키프로스전, 은근히 득점력이 좋습니다. 비슷한 팀들끼리 붙었을 때. 뭐 페루제도 원정에서도 잡고, 뭐 가끔 잘할 때는 뭐 폴란드나 오스트리아 원정에서도 비겼기 때문에, 사실 지금 뭐 지난번 몰타가 안도라를 잡았다고 하더라도 몰타가 승률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거든요. 가끔씩 뭐 강팀 생각보다 잡았던 팀들이 뭐 한두 팀 정도만 있는 거지, 전체적인 승률이나 최근에 뭐 기세로 봤을 때는 그래도 저는 몰도바 쪽 봅니다. 요거는 아무리 몰타 홈이라도 최근에 몰타가, 근데 안도라는 너무 차이가 나고, 그리고 언제냐 이 몰타 입장에서 보면은 어쨌든 안도라 경기 이겼다고 해서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원정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몰도바 승부 사이드로 본 건 그거 같습니다. 물론 몰타가 이제 슬로베니아라든가 홈에서 골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그래서 무승부를 좀 고민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잠깐만요. 이게 언더 배당이 어떻게 되지? 언더가 1.34밖에 안 되네. 이것도 올라가서 1.34라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언더는 배당 대비 별로다.
차라리 고배당 측면으로 노려서 이제 몰도바 승을 노리면 오버를 노리면 노렸지 별로고, 원정이라도 저는 몰도바 사이드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 경기는 만약에 요걸 주력으로 데려가고 싶다 하면은 몰도바 승에 무승부 보험을 좀 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게 몰도바도 원정에서의 승률이 뭐 아주 막 높다고는 볼 수 없지만 그래도 최근에 실점이 좀 적고 원정에서도 득점이 아예 없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몰타보다는 이길 확률이 좀 더 높다 봅니다. 그래서 어제도 코소보 승무 봤는데 결국엔 물을 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 건너가긴 했지만 약간 코소보 느낌이긴 해요. 어제 그 몰도바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당도 굉장히 높거든요. 그리고 이제 상성에서 일단 몰도바가 진 적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마지막 홈 경기 16년도에 그 몰타 홈에서 몰도바가 비기긴 했는데 지금 페이스로 보면은 그래도 몰도바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몰도바 승 봅니다. 그 다음 이제 리히텐슈타인 하고 지브롤터. 여기는 뭐 지금 같은 조에서는 지브롤터가, 잠깐만요, 얘네가 1위 아닌가 지금? 1승 1무, 그리고 리히텐슈타인 1무 1패. 자, 지금 리히텐이 경고 누적 1명, 그리고 지브롤터는 경고 누적 2명입니다. 2명. 경고 누적, 잠깐만, 미필 1명, 미드필드 1명, 이제 수비 1명. 그래서 지금 경고 누적으로 못 나오는 선수가 2경기를 다 풀타임으로 뛰었기 때문에 또 수비 쪽에 1명은 골까지 넣은 선수라서 타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브롤터 입장에서는. 그리고 지브롤터가 뭐 승률이 막 그렇게 막 좋거나 그런 건 아닌데 최근에 일단은 뭐 리히텐슈타인전 비겼죠. 그리고 뭐 산마리노전 이기고, 뭐 지난 친선전에서도 뭐 안도라도 잡고 했는데 그 전에 보면 거의 전패였거든요. 물론 상대적인 게 있습니다. 좀 강팀들을 좀 많이 만나고 그랬는데 어쨌든 네이션스에서는 아직 무패고, 그리고 리히텐슈타인도 지난번 그 어디냐, 홍콩 상대로 그 1대0으로 이겼고 그 전에 지브롤터 상대로 2대2로 비겼습니다. 사실 그 경기는 지브롤터가 아마 잡았어야 되는 경기인데 그때 아마 그 뭐지, PK 놓치고 뭐 후반 막판에 퇴장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이 제일 아쉽긴 했죠. 지브롤터 입장에서는 뭐 둘 다 이제 추가 시간에 골이 터진 거긴 하지만, 그래서 리히텐슈타인도 보면은 지브롤터랑 큰 차이는 없습니다. 얘네도 거의 뭐 전패하다가 최근에 이제 중국 홍콩을 이겼고, 지난번 이제 지브롤터한테 비긴 게 좀 나름 본인들 입장에서는 그나마 좀 잘한 게 아닌가. 왜냐면 리히텐슈타인의 득점력을 보면 압니다. 득점력. 얘네가 골을 넣은 경기들이 거의 없어요. 최근에야 뭐 라트비아, 그리고 지브롤터, 그리고 그 친선전 최근에 그거 말고는 거의 골을 못 넣고, 오히려 지브롤터 입장에서 보면은 뭐 지브롤터도 못 넣는 건 마찬가지긴 한데 근소하게 그래도 리히텐슈타인보다는 아주 살짝. 근데 원정의 지브롤터는 또 좀 애매하단 말이죠. 그래서 요 경기는 저는 비길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보여집니다. 이 경기는 뭐 아시겠지만 많은 골이 안 날 거라 생각해서 언더 가다가는 언더일 확률이 높긴 해요. 근데 아시겠지만 지난번에도 2대2로 비겼던 전적이 있고, 뭐 어느 한쪽이 이겨버리면 뭐 오버 날 수도 있고, 그래서 언더는 배당 대비 별로고 비길 가능성 높지만 프레임 받은 쪽으로 가야 된다. 요렇게 봅니다. 그래도 득점력으로 볼 때는 뭐 반반이긴 한데 최근에 그래도
조금 더 괜찮은. 근데 리히텐슈타인이 루마니아 원정에서도 비겼단 말이죠. 근데 왜 이제 지브롤터를 좀 더 보냐면 산마리노한테 진 게 좀 타격이 있지 않나. 그 리히텐슈타인이. 그래서 저는 일단은 고배당으로 무승부 보고 지브롤터 프렌을 볼지 말지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왜냐면 배당 대비 그렇게 막 메리트가 있지는 않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무 본다. 자,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아르메니아하고 북마케도니아 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상성을 얘기를 아까 안 했었는데 일단 리히텐슈타인하고 지브롤터의 그 상성을 보면은 최근에 지브롤터가 그 몇 년 동안 진 적은 없긴 합니다. 리히텐이 예전에 이제 네이션스에서 지브롤터를 잡긴 했는데 마지막 네이션스 홈 경기는 지브롤터한테 졌기 때문에 뭐 홈이라고 해서 리히텐이 좋은 건 아닙니다.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 자, 아르메니아하고 북마케도니아. 지금 북마케도니아가 무패거든요. 2승 1무로. 아르메니아가 그 다음으로 이제 1승 1무 1패인데 뭐 크게 결장, 뭐 경고 누적 퇴장은 없습니다만 부상 의심되는 선수들이 뭐 북마케도니아는 수비랑 공격에 있고 아르메니아도 공격 쪽에 한 명이 있습니다. 자, 일단 상성을 먼저 보고 갈게요. 이거는 상대 전적. 최근 북마케도니아가 아르 상대로 3연승 중입니다. 그러니까 홈에서 2번 잡고 원정에서도 1번 잡고 해서 최근 4경기 무패긴 해요. 월드컵 거기까지 다 포함해서. 그래서 어쨌든 상성은 북마케도니아가 좋은데 이게 아르메니아가 홈 기준으로 봤을 때는 밀리진 않아요. 뭐 전적들이 좀 오래돼서 그렇지 마지막 홈 경기가 5대0으로 져서 그렇지 전체적인 거는 거의 반반이라 보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쭉 보면은 아르메니아가 그래도 이제 지난번 페루 제주도전 2대2로 비겼고 아르메니아가 최근 페루 원정 2대2 무 그리고 최근 홈에서는 이제 라트비아 그리고 카자흐 상대로 연승 중. 그러니까 카자흐는 친선전이었지만 라트비아부터는 네이션스이기 때문에 라트비아 상대로 어쨌든 4골을 넣었고 뭐 북마케도니아는 좀 아쉽죠. 북마케도니아가 그때 퇴장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2대0으로 졌으니까 원정에서. 근데 어쨌든 페루제도전 골을 넣으면서 친선전부터 그래도 요새 골을 좀 많이 넣습니다. 슬로베니아 원정도 그렇고 체코 원정도 그렇고 그리고 예전에 있던 뭐 유로 예선에서도 뭐 홈에서 아니면 원정에서 득점력이 아예 없진 않아서 북마케도니아가 물론 뭐 최근에 실점도 적고 합니다만은 원정의 그 북마케도니아 성적이라면은 그래도 아르메니아가 지금 폼이면 좀 해볼만 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왜냐면 뭐 상성에서 밀리고 북마케가 지금 2경기 그리고 북마케도니아는 예전에 뭐 잉글랜드하고도 비겼었고 뭐 이탈리아 원정에서도 2골이나 넣었던 팀이고 그리고 이탈리아한테는 좀 앙숙 같은 팀이죠. 이탈리아 상대로 좀 잘하기 때문에 뭐 그런 강팀한테도 좀 강하긴 하는데 딱 하나 걸리는 건 이제 최근에 실점이 적다 북마케도니아가. 그래서 실점이 적은데 그리고 아르메니아전도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퇴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잡아낸 경기죠. 그래서 아르메니아가 그 라트비아나 카자흐스탄 페루제도보다는 북마케도니아가 더 좋기 때문에 이길 수 있냐라고 그러니까 이기진 못하더라도 비길 수 있냐 이거죠.
원정이라도 북마케가 조금 더 좋아 보입니다. 이 얘긴 뭐냐? 프렘 받았기 때문에 프렌 사이드로 봅니다. 이거 만약에 북마케도니아가 정배 받았으면 좀 애매했어요. 승 가자니 무가 걸리고 무 가자니 북마케도니아 승이 걸리기 때문에 프렘 받았을 때는 프렘 보면 된다. 아까 그 리히텐슈타인하고 지브롤터도 무를 보긴 하지만 무가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뭐 그럴 경우에는 지브롤터 프렌을 보는 게 배당이 좀 아쉬워서 그렇지 그렇게 접근하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좋아 보이는 건 지브롤터 리히텐하고는 다른 느낌이에요. 이거는 확실히 막 뭐 무승부 날 것 같다 그 정도의 느낌은 아니라서 오히려 최근 이제 북마케도니아의 득점력이나 실점 다 빼고 아르메니아의 득점력으로 보면 차라리 언오버 중에 오버로 접근하는 것도 왜냐 오버 배당이 2배가 넘거든요. 어제 경기 중에 그 2배 넘는 게 하나 나오지 않았었나? 그게 코소보였나? 그게 아마 2배가 넘 아니었나? 아무튼 뭔가 2배 넘는 배당이 하나 나왔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언오버는 배당으로 노리는 거 아니면 이렇게 그 갭 차이가 큰 거 있잖아요. 뭐 리텐 1.33 아니면 지금 몰타도 배당이 원래 1.29였고 굳이 저런 거는 뭐 승패도 아니고 갈 이유는 없다 봅니다. 이렇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핀란드하고 잉글랜드. 자, 이제 잉글랜드 배당이 너무 적은데 좀 한번 봐봅시다 이거. 자, 잉글랜드가 지난번에 제가 승하고 마인을 보긴 했지만 가진 않았거든요. 불안해서. 근데 일반 승도 못할 줄은 몰랐습니다. 일단은 네이션스에서 홈에서 일단 2대0 승. 그때 그 9월에 한번 2대0으로 이겼죠. 이기긴 했는데 일단 지금 보면은 핀란드가 3전 전패거든요. 그리고 득점도 별로 못하고 있고 그리고 뭐 딱히 큰 부상은 없긴 한데 지금 보는 게 오히려 부상 쪽으로 보면 잉글랜드가 좀 크죠. 지금 사카도 부상 그리고 지금 해리케인이 부상으로 안 떠 있긴 한데 아마 지난번에 해리케인이 못 나오지 않았나? 예전에 또 뭐 벨링엄이 부상 때문에 뭐 못 나오고 막 그랬었는데 어쨌든 뭐 멤버적으로 보면은 뭐 원정이라도 잉글랜드가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잉글랜드 아시다시피 유로 본선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유로 본선에서도 꾸역꾸역 갔죠. 꾸역꾸역. 그러니까 득점이 워낙 저조하다 보니까 이게 실점이 많은 건 아닙니다. 잉글랜드가 많은 실점을 한 게 찾아보면은 몇 경기 없어요. 뭐 스페인전 2골 먹힌 거. 그 전에는 다 한 골로 이제 막았으니까. 근데 이제 본인들도 골을 못 넣었다. 그게 좀 크죠. 그래서 무승부 경기가 이제 4번 연속이나 나왔죠. 뭐 덴마크,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뭐 스위스까지. 그리고 최근에 네이션스에서 뭐 아일랜드나 핀란드 상대로 다 무실점을 하긴 했지만 그리스전 1대2 패. 이게 뭐 그리스가 처음 이긴 거라고 하더라고요. 잉글랜드 상대로. 그리고 뭐 전력이 좀 빠지긴 했지만 그리스도 부상이 있었던 걸로 압니다. 그런 그리스 상대로 졌다는 거는 잉글랜드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아무리 핀란드가 이제 전패 중이고 못한다 하지만 핀란드 홈이라는 점. 그리고 핀란드도 그 홈에서 경기들 보면은 쉽게 안 집니다. 뭐 덴마크전도 1대0 패. 뭐 지난번에 아일랜드한테도 지긴 했지만 선제골 먼저 넣었고. 그리고 잉글랜드전도 결국엔 그러니까 홈에서 쉽게 안 지고 지더라도 대량 실점으로 진 적이
몇 번 없다. 뭐 최근에야 좀 많아지긴 했는데 뭐 제가 생각하기엔 홈에서는 원정은 모르겠지만 홈에서는 그렇게 대량 실점으로 진 적이 많아 보이진 않습니다. 해서 잉글랜드 원정에서도 전반은 0대 0이었습니다. 핀란드가. 그래서 배당 대비 저 잉글랜드 갈 이유가 있냐? 별로 갈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또 이제 괜히 갔다가 혹여라도 비기면은 이게 타격이 너무 크니까 그러니까 배당이 적은 것들은 좀 피해 가야 되지 않나 생각해요. 물론 이제 지난번에 못 나왔던 선수 뭐 해리케인도 나오고 하면은 좀 더 달라질 수 있다고는 생각은 하지만 왜냐면 그때 핀란드전에 해리케인이 또 두 골이나 넣었거든요. 근데 뭐 예전에 유럽 본선에서도 그랬고 그때는 뭐 없지 않았잖아요. 뭐 물론 상대적이긴 합니다만은 이길 확률은 높긴 해요. 이길 확률은 높긴 한데 아주 막 갈만한 경기는 아니라 봅니다. 해서 지금 잉글랜드 마인까지 배당이 빠지고 있긴 하거든요. 저는 잠깐만요. 그때 홈에서는 압도적이긴 했네. 점유율도 그렇고 슈팅도 그렇고. 그러니까 지금의 핀란드의 느낌으로 봐서는 이길 가능성이 안 보이는데 그래도 한 골만 넣어준다면 언오버로 접근해서 오버 쪽으로 한번 노려보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하긴 하거든요. 오버 느낌? 오버로 좀 가면 어떨까? 잠깐만, 네이션스 아니면 핀란드가 워낙 지금 성적이 안 좋으니까 핀란드 상대로 왜냐면 아일랜드전도 2대 0을 했었으니까 불가능한 것도 아닐 것 같긴 한데 잠시만요. 좀 고민을 해봐야겠네요. 이거는 핀란드 근데 연패는 안 하겠죠. 잉글랜드가 배당이 좀 안 좋긴 한데 그래도 잉글랜드 승 봐야 되지 않나. 연패의 그림은 안 그려집니다. 뭐 해리케인도 있고 뭐 좀 빡셀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마엔 보기는 좀 빡셀 것 같고 일반 승 보지만 각이 애매하면 그냥 핸디로 노려보는 것도. 왜냐면 지난번에 이제 독일도 그렇고 튀르키예도 마엔을 봤지만 결국엔 핸디로 끝났잖아요. 물론 그 독일을 상대했던 그 누구였지? 보스니아인가 그때? 그리고 튀르키예 상대했던 팀이 생각이 안 나는데 어쨌든 걔네보다는 핀란드가 뭐 좋다고 볼 수는 없는데 지금 살짝 어중간한 잉글랜드면 지더라도 한 골로 끝날 수도 있다. 이렇게 봐서 저는 잉글랜드 승 보지만 갈 거면 그냥 아싸리 그냥 고배당으로 노려보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핸디 무정도. 어느 번은 잘 모르겠어요. 이게 1대 0으로 끝날 수도 있고 뭐 2대 1로 끝날 수도 있어서 좀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다음 안도라하고 산마리노. 이거는 친선 경기입니다. 친선 경기. 안도라하고 산마리노는 그냥 친선 경기고 지금 169위 대 212의 경기입니다. 그리고 안도라가 3전 전승 3번 붙어서 3번 다 이겼습니다. 실점이 없고. 왜냐면 산마리노가 골을 진짜 예전엔 그냥 거의 아예 못 넣었었거든요. 근데 요새는 보면은 뭐 덴마크전도 골을 넣고 뭐 카자흐스탄 원정 뭐 핀란드 그리고 원래 승을 보기가 힘든데 산마리노가 최근에 리히텐슈타인전도 홈에서 잡고 그래서 뭐 최근 생각보다 실점을 많이 안 한다. 물론 이제 상대들이 다 비슷하니까 뭐 지브롤터, 몰도바. 그래서
1승 1패입니다. 리히텐한테 이겼고 지브롤트한테 졌으니까. 몰도바는 이제 친선 경기였고. 그래서 안도라가 지금 최근에 이긴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득점이 거의 너무 심합니다. 지금 득점력 보면은 언제 골을 넣었지? 뭐 남아공? 아니면 예전에 뭐 스위스전? 둘 다 득점력이 안 좋기 때문에 이 경기는 배당이 적어도 가장 좋은 건 언더입니다. 언더. 1.39거든요. 아까 어디 갔냐? 그 몰타의 언더 1.29보다 배당 바뀌기 전에 저는 이게 더 좋다 봐요. 언더가. 둘 다 골을 못 넣는데. 아니면 이제 안도라가 홈에서 뭐 3대 0으로 이기긴 좀 빡세다. 안도라 저 산마리노 상대로. 산마리노가 요새 실점을 많이 안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산마리노 2프랭 가기에는 원정이 산마리노 나서 좀 빡셉니다. 뭐 이러다 한 골 더 내주면 2대 0이 되기 때문에 일단 가장 좋은 건 뭐 무승부까지 염두에 두고 가는 게 좋다 봅니다. 아니면 뭐 산마리노 역배 터질 것 같진 않아요. 느낌이. 근데 배당은 지금 원정으로 떨어지고 있긴 하거든요. 글쎄 막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서 저는 언더가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언더. 안도라나 산마리노나 산마리노가 오버가 많이 났던 경우는 다 상대방이 골을 많이 넣어서 그런 거지 본인들이 골을 많이 넣어서 오버가 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안도라도 많이 넣어야 한 골이기 때문에 뭐 물론 비슷한 이제 그리고 그런 게 있죠. 아까 뭐 상대 전적 보면은 산마리노 상대로 실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세 번 다 이제 무실점이었는데 득점은 2대 0, 2대 0, 3대 0이라서 그런 거 생각하면은 홈이라서 차라리 그냥 안도라승 가는 것도 나빠 보이진 않네요. 이거를 굳이 저 원정의 그 프렌 쪽으로 볼 이유가 없다고 보거든요. 근데 안도라도 득점력 별로기 때문에 언더 봅니다. 언더. 승이나 언더나 배당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어제 그랬으면 어제 베트남이 그랬죠. 승무 보고 베트남 승 보다가 그냥 그래서 언더 봤는데 결국엔 언더로 끝났더라고. 그 인도가 나중에 그 골을 넣었고 베트남이 PK를 못 넣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골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페로제도하고 라트비아 가도록 할게요. 자,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자, 페로제도하고 라트비아 여기도 배당이 거의 반반 느낌인데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제가 아마 어제 무승부 보려다가 이제 승무패에서 페로제도 승을 봤던 것 같거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페로제도가 지금 1승이 없죠. 라트비아가 1승 2패고 뭐 부상 여부는 둘 다 크게 없는 것 같긴 한데 페로제도가 한 명 정도? 일단 상대 전적 라트비아가 최근 이제 페로제도 상대로 한 몇 년? 한 6, 7년? 6, 7년 동안 패배가 없긴 합니다. 그 중에 한 무승부가 4번 정도 있긴 해요. 그리고 라트비아가 이겼던 경기는 다 홈이었고 최근입니다. 최근 무패이긴 한데 페로제도가 홈에서는 라트비아 상대로 2경기 2무입니다. 2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뭐 홈에서는 안 졌다 이거죠. 그리고 두 팀이 만나면 무가 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보면은 그 둘이 피파 랭킹도 거의 비슷해요. 142 대 137이 뭐 거의 박빙의 승부라 보는데 일단 라트비아가 뭐 페로제도를 잡긴 했어요. 홈에서 1대 0으로 잡긴 했는데 지금 보면은 라트비아가 원정에서의 득점력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최근에 아르메니아 원정 1골, 그리고 키프로스 원정 1골, 그리고 페루제도. 홈에서 페루제도가 득점을 뭐 예전에 네이션스에서 튀르키예 상대로 2대1로 이긴 적도 있고, 그리고 최근에는 북마케도니아전도 선제골을 넣었는데 비겼고, 아르메니아 2대2. 오히려 홈이라서, 그때 라트비아전도 사실 원정이긴 하지만 나름 좀 비볐다 보거든요. 슈팅이나 점유율이 조금씩 밀리긴 했지만. 그래서 요 경기도 페루제도의 승무 사이드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러니까 무승부가 좀 그 걱정이 된다면 이제 뭐 언더를 보면 되는데, 아까 그 어디냐 안도라 산마리노만큼의 언더까지는 안 봅니다. 그거는 좀 너무 빡센 언더 그거라서 그 정도까지 보기엔 좀 힘들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최근에 아르메니아하고 2대2로 비교했었기 때문에, 라트비아가 만약에 골을 넣는다, 그럼 뭐 페루제도가 뭐 2골을 넣을 수도 있는 거고, 물론 2골 넣은 적이 손에 꼽히긴 해요. 손에 꼽히긴 하는데 못 넣을 그러니까 언더 갔는데 뭐 라트비아가 뭐 오버 나면서 이길 수도 있고, 그래서 배당 대비 언더는 별로다. 차라리 오버 배당만 보고 노려보는 것도 노리는 게 더 좋아 보인다. 저는 페루제도 승부 사이드 봅니다. 최소한 질 것 같진 않아요. 두 팀이 무승부가 많다는 것도 좀 염두에 둬야 되고, 라트비아도 북마케도니아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근데 북마케도니아 상대로 홈에서 1대1로 비길 정도면 뭐 괜찮다 보여집니다. 왜냐면 아르메니아한테도 어쨌든 홈에서 2골이나 넣었고, 그래서 저는 승 쪽을 좀 더 봐요. 한 6대4 정도. 이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오스트리아. 얼마 안 남았죠 이제. 오스트리아하고 노르웨이, 그리스. 저 야구가 껴있네. 자, 그러면 딱 10경기죠 이제. 그리고 밴쿠버까지. 자, 오스트리아하고 노르웨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노르웨이가 제가 생각한 것보다 잘하거든요 지금. 왜냐면 제가 아는 노르웨이라면은 홀란드 있고 그러더라도, 지금 저 누구냐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그 웨데가르 부상으로 이제 못 나오고,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제 공격에 좀 그나마 유명한 선수들 얘기하면 이제 솔로로스. 근데 아무래도 홀란드 비중이 좀 높다 보니까, 근데 예전에는 홀란드가 있더라도 이기기가 좀 빡세긴 했어요. 뭐 역전도 뭐 당하는 경기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뭐 월드컵하고 유로 본선에 좀 운이 없긴 했는데, 지금 네이션스만 보면 괜찮습니다. 물론 카자흐스탄전 비기긴 했어요. 압도적인 슈팅과 뭐 점유율을 가져가더라도 묶여버리니까 결국엔 작정하고 막으면은 노르웨이도 좀 빡세긴 한가 봐요. 근데 이제 어쨌든 홈에서는 오스트리아랑 슬로베니아, 그리고 노르웨이가 그러니까 뭔가 좀 불안하긴 한데, 최근 그래도 홈에서 오스트리아 그리고 슬로베니아 상대로 멀티골 이상 넣고 이김. 좀 요게 크다 봅니다. 왜냐면 슬로베니아도 실점이 진짜 적은 팀인데, 어쨌든 노르웨이한테 3실점이나 했고, 그리고 오스트리아도 쉽지 않은 팀인데 그런 팀 상대로 2대1로 이겼다는 건 흐름이 좋다고 봐요. 지금 부상으로 빠진 선수들도 있고 하지만. 그래서 카자흐스탄은 작정하고 막았기 때문에 뭐 0대0으로 비길 수 있지만, 오스트리아는 좀 다른 느낌입니다. 뭐 이기려고 할 거기 때문에 뭐 그런 경우에 빈틈이 보이면 충분히 골을 넣을 수 있어서, 오스트리아하고 노르웨이는 좀 박빙의 승부 예상합니다. 뭐 치고받고 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단
오스트리아 홈에서 카자흐 상대로 일단 4대0 대승 거뒀어요. 그리고 슬로베니아 원정도 한 골 넣었고 노르웨이 원정에서도 한 골 넣었습니다. 결국엔 모든 경기에 골을 넣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유로 본선부터 시작해서 프랑스전만 빼고는 예전에 뭐 친선전 그리고 특히 홈에서의 오스트리아 강합니다. 뭐 스웨덴, 독일 옛날에 뭐 튀르키예 상대로 6골이나 때려 넣었고 아무리 노르웨이가 흐름을 타고 좋다고는 하지만 그게 홈이었기 때문에 좀 가능하다 보고 원정에서도 결국엔 노르웨이 상대로 한 골을 넣은 오스트리아라면은 지금 막 경고 누적 한 명 빼고는 딱히 크게 그 뭐 퇴장이나 이런 것도 없긴 하거든요. 그랬을 때는 전 오스트리아가 홈이라서 유리하다 보여집니다. 아무리 노르웨이가 흐름을 타고 있어도 비길 가능성도 있긴 하죠. 뭐 홀란드를 무시하는 건 아닌데 맨시티의 홀란드랑 또 대표팀의 홀란드는 좀 다른 느낌이어서 물론 오스트리아가 홈에서 노르웨이를 이겨본 적은 없긴 해요. 딱 2번 붙었는데 하지만 그래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오스트리아 승부사이드 봅니다. 이걸 주력으로 가면 이렇게 무승부 보험 치는 정도. 그러니까 오늘 배당들이 좀 높습니다. 뭐 페루제도도 그렇고 오스트리아도 그렇고 아까 뭐 어디 갔냐 뭐 몰도바도 그렇고 다 무승부 가능성이 있긴 해요. 근데 이제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뭐 무승부를 완전히 배제하고 갈 건지 아니면 뭐 아까 뭐 예를 들면 잉글랜드 핸디 무나 뭐 리히텐슈타인을 노릴 건지. 그러니까 어제 그렇게 노렸어야 된다 보거든요. 어제 덴마크 2프렌하고 저 어디냐 스코틀랜드 2프렌을 봤는데 뭔가 2프렌에 너무 꽂혀 있다 보니까 그 스페인 핸디무 1 핸디무 그리고 저 어디냐 크로아티아네요. 크로아티아 1 핸디무를 갈 생각을 못 했어요. 그게 좀 아쉽다. 이런 얘기고. 어쨌든 저는 오스트리아 승을 좀 더 봅니다. 요거는 6대4까지 보긴 좀 빡세고 한 5.5 대 4.5. 그 노르웨이가 워낙 상승세기 때문에 그거 무시할 수 없다. 이렇게 봅니다. 아유, 제가 채팅창을 이제야 봐가지고 단소살인마님 후원 감사합니다. 그 조합은 제가 아직 전이라 요거 분석 한 7시 반이면 끝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늦어도 빠르면 8시, 늦어도 8시 반까지는 좀 마무리해서 보내드릴게요. 오바요. 잠깐만요. 오스트리아 오버. 잠깐만요. 오스트리아 오버가 잠깐만. 이게 지금 비길 가능성이 있어서 언더로 떨어지는데 저는 오버 봅니다. 오버. 그러니까 오스트리아 승을 좀 더 보니까 그러니까 2대1로 오스트리아가 이기든 1대2로 지든 오버 언오버만 따졌을 때는 오버 봅니다. 오버. 그러니까 뭔가 무승부 나올 것 같은데 무승부 안 나올 것 같아요. 차라리 지든 이기든 뭔가 갈릴 것 같다. 근데 오늘 가장 무승부 확률이 높긴 하죠. 오스트리아도 잘하는데 노르웨이도 잘하는데 무 페로제도 라트비아도 그렇고. 그래서 오스트리아 승 보더라도 무를 좀 깔고 가야 된다. 근데 언오버는 좀 별로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이게 배당이 좀 비슷하기 때문에. 2대2? 2대2도 가능성이 있죠. 2대2 생각하시면 오버 가도 되고. 배트맨 온라인으로 구매하신 것도 알려줘. 그게 무슨 말이에요? 배트맨 온라인? 배트맨 온라인이 무슨 말이죠? 단소살인마님? 온라인으로 구매한 내역을 보여주냐? 내역으로 보여드리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죠. 이제 제가 가는 조합을 이제 뭐 엑셀 거기에 있는 그
양식으로 보내드리고 그게 적중했을 때 이제 공지에 이제 그 적중 내역을 제가 보여드리는 거지 구매한 내역을 그걸 캡처해서 보내드리진 않아요. 요렇게 가는 거죠. 요렇게 이제 적중을 하면은 요렇게 제가 이제 그 캡처를 해서 올리는 거고 그 보내드릴 때는 그냥 이제 여기다 요렇게 가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요거예요. 요거 지금 안 보이실 거기 때문에 잠깐 보여드리면 요렇게 가는 겁니다. 요렇게 보이시죠? 여기다 이제 뭐 어디 승 어디 승 어디 패 뭐 해서 이제 배당도 적어 드리거든요. 뭐 4배다 뭐 요렇게 보내드린 거예요. 요걸 캡처해서 보내드리는 거지. 그리고 배트맨으로 갈 때는 좀 이제 그런 걸로 갑니다. 이제 좀 별로 이제 비중이 좀 낮거나 요럴 때 어차피 구매하는 걸 가는 걸 보내드리기 때문에 가지 않는 걸 보내드리진 않아요. 그런 경우는 있죠. 개인적으로만 가는 경우들. 그런 거는 이제 뭐 고배당 위주로 가니까 사실 뭐 저 혼자 적중될 확률은 적습니다. 아주 고배당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렇습니다. 해서 오스트리아는 승무 본다. 개인적으로는 승 가고 싶은데 모르겠어요. 이거 무승부를 보험을 바쳐야 될지. 그래서 오늘 지금 조합이 좀 빨리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너무 고민이 많아서 지금 그렇습니다. 자, 그리스하고 아일랜드 갈게요. 일단 그리스 너무 잘한다. 잉글랜드 이겼다고 그러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잉글랜드 이겼다고 해서 그리스를 잘한다 이렇게 본 건 아닙니다. 그리스가 그 전부터 잘했더라고요. 그냥 보니까 쭉 보니까 지금 뭐 잉글랜드 잡기 전부터 뭐 핀란드 홈에서 이제 3대0 그리고 아일랜드 원정 2대0 그러니까 무실점 그리고 원래 홈에서 잘했다. 프랑스전도 이제 유로 예선에서 물론 본선은 못 나갔습니다. 2대2 무승부. 뭐 카자흐스탄 5대0 뭐 조금 이제 못한다 싶으면 그냥 때려 눕히고 잘하는 팀한테도 쉽게 안 집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홈에서 졌던 경기는 네덜란드밖에 없습니다. 유로 예선에서. 그리고 원정에서도 비빌 팀들은 다 비비고 그리고 최근에 독일 원정도 지긴 했지만 선제골 먼저 넣었고 그래서 뭐 그리스가 뭐 무가 너무 많아서 뭐 그런 식으로 비비는 것도 아니고 득점력도 홈 원정 가리지 않고 괜찮습니다. 제가 볼 땐. 그리고 특히 요새 골을 너무 잘 넣고 있다. 그리고 잉글랜드까지 잡았기 때문에 그 흐름이 아주 미쳤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뭐 아일랜드가 뭐 이기지 못하라는 뭐 법은 없는데 단순히 이제 아일랜드의 원정 성적 보고 그리고 그리스가 아일랜드 상대로 언제냐 그때 그 유로 예선 그때 아일랜드 상대로 2대1로 이겼었거든요. 그 홈에서 최근은 아니고 그냥 전체적으로 4승 1무입니다. 무패예요. 무패. 최근 원정에서 2대0 승리 2번 연속 유로까지 포함해서 해서 뭐 웬만하면은 그래도 이거 그리스 쪽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 단순히 뭐 잉글랜드 잡았다고 해서 아니고 그 전부터 그냥 꾸준하게 득점을 했고 원래 홈에서 강한 그리스이기 때문에 요거는 그리스 사이드로 봐야 됩니다. 물론 이제 그건 있어요. 뭐 수비의 경고 누적 1명 결장 그리고 공격에 뭐 이름도 어렵네. 이오아니디스 3골이거든요. 3골 부상으로 결장입니다. 요거 하면 큰데 제 기억이 맞다면은 그 이 공격수 요 선수 이오아니디스 잉글랜드전 안 나왔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잠깐만요.
잠시만요. 이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안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했다. 뭐 그러면 뭐 다른 선수들이 좀 해주지 않을까요? 홈이라서. 저는 잠깐만 그때 보면은 쭈룩쭈루루루루 8번이었지. 안 나왔던 것 같네. 안 나왔던 것 같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흐름은 계속 가야 된다. 못 이기더라도 그리스 승부입니다. 그리고 언어번은 건너뛸게요. 요거는 왜냐? 잘 모르겠다. 언어번은 잘 모르겠다. 그냥 승만 본다. 승 배당도 좋죠. 지금 마인까지 빠지는데 사실 뭐 마인도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그리스가 원정에서도 아일랜드 상대로 이제 2대 0으로 이겼기 때문에 뭐 홈이라서도 뭐 마인이 가능한데 글쎄 요걸 만약에 고배당으로 간다면 핸디무보다는 어차피 그리스 승 보는 입장에서 마인 쪽으로 접근할 것 같아요. 그리고 언어번은 굳이 가고 싶지는 않은데 언더보다는 고배당 오버를 노리는 게 나와 봅니다. 근데 그리스가 만약에 다득점 못하고 실점 안하고 이긴다. 그럼 뭐 1대0, 2대0으로 끝날 수도 있기 때문에 배당 대비 메리트는 없고 굳이 갈 필요는 없다 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경기 밴쿠버하고 로스앤젤레스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단소님 뭐 어떤 마인 얘기하신 건가요? 어떤 경기의 마인을 얘기하신 건지? 무 제일 잘 보이는 게 그리스는 고배당으로 갈 거면 마인 갈 겁니다. 고배당 굳이 간다면 핸디를 갈 거냐, 핸디 무를 갈 거냐, 마인을 갈 거냐 하면은 마인을 갑니다. 저는 승을 보는 입장에서 그리고 워낙 득점력도 좋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무 제일 잘 보이는 게 오늘은 무승부 보는 게 거의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무 딱 하나만 보는 게. 나중에 요것도 같이 보내드리거든요. 여기 경기 결과 다 적어서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뭐 승무라고 보이는 거는 아까 얘기한 뭐 몰도바 뭐 그런 거는 이제 승무하면은 이 표시를 해드릴게요. 괄호 표시가 돼 있으면은 승을 조금 더 본다고 보면 됩니다. 한 6대4 정도. 예를 들면은 만약에 몰도바 승무 근데 요렇게 되어 있다. 요러면 이제 한 6대4. 근데 요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 반반 보는 겁니다. 반반. 저렇게 보지만 이제 저기서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죠. 무를 가든 승을 가든. 그래서 오늘 완전 무승부 보이는 거는 사실 리히텐슈타인밖에 없긴 해요. 완전 무는 리히텐슈타인밖에 안 보인다. 근데 이제 승무 보이는 것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지금 조합을 짤 때 좀 고민을 해봐야겠다. 요거죠. 그렇게 봅니다. 자, 마지막 경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밴쿠버하고 로스앤젤레스. 자,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마지막 경기 좀 가도록 할게요. 자, 이거 내일 아침에 마감되는 건데 이거 한 경기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웬만하면 안 갈 것 같긴 하거든요. 솔직히 이 밴쿠버 경기를 가려면 내일 있는 다저스 경기랑 같이 가야 하지 않나. 그래서 조합으로는 따로 안 나갈 것 같고 따로 안 나갈 듯. 그냥 개인적으로 다저스랑 묶어가는 방법밖에. 어쨌든 분석은 해야 되니까. 자, 밴쿠버하고 로스앤젤레스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뭐 순위를 보면은 잠깐만요. 일단 득실도 로스앤젤레스가 좀 더 괜찮고 승점도 괜찮습니다. 더. 그리고 밴쿠버가 홈 성적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오히려 원정의 승점이 좀 더 높습니다. 그리고 로스앤젤레스는 홈에서 뭐 성적이 확실히 좋긴 한데 원정도 막 그렇게 안 좋은 편은 아니라서. 근데 이제 변수가 있죠. 밴쿠버 아시겠지만 지금 A매치 기간이라 차출이 많습니다.
일단 수비에 이제 수비 한 명, 그리고 미필 2명, 그리고 공격 3명입니다. 자, 일단 수비 완전 풀로 뛴 건 아닌데 한 골 2어시. 경기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비중이 높다고 볼 수는 없어요. 뭐 골이나 어시를 하긴 했지만. 근데 이제 미드필더부터 경기 수가 조금씩 많아집니다. 그리고 공격에 가서 이제 정점을 찍는데 공격 3명이 일단 골 합하면 이제 19골. 어시 21러시입니다. 1러시. 한 명이 뭐 9골에 14개 어시. 그리고 한 명은 이제 한 골 1러시라서 뭐 비중이 그렇게 높지 않을 수 있는데 그 다음 선수가 9골 6어시. 그래서 요 3명이 빠지면은 사실 뭐 15골 넣고 있는 선수가 있긴 하지만 비중이 엄청 크죠. 그래서 밴쿠버 쪽이 국대 차출이 많다. 근데 이제 로스앤젤레스 만만치 않다. 일단 수비에 이제 2명 차출. 일단 수비 2명. 그리고 공격에 3명. 근데 이 수비 2명은 아까 그 밴쿠버보다는 비중이 좀 더 있어요. 어시도 2명이 다 했고. 근데 국대가 좀 타격이 있습니다. 국대 우리가 아는 이제 부안가, 데니스 부안가, 그리고 올리베라, 아르헨티나, 그리고 마르티네즈. 얘가 어디였지? 콜롬비아인가 어디였나? 아무튼 요 3명, 요 3명이 도합. 아까 뭐 19골이라 했죠? 부안가가 19골 넣습니다. 혼자. 그래서 요 3명 합치면은 29골. 그리고 어시로 치면은 어시는 좀 부족하긴 하네. 어시가 12개니까. 근데 골이 많죠, 골이. 그래서 여기도 주력인 뭐 보구수가 남아있긴 하지만 부안가가 빠진 게 좀 크죠. 어시도 많이 하는데. 그리고 수비 쪽도. 그래서 둘 다 타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경기는 가기가 좀 빡셉니다. 뭐 워낙 차출이 많기 때문에 뭐 갑자기 뭐 여기가 좋냐 저기가 좋냐 할 수도 없고 둘 다 뭐 비중이 만만치 않죠. 이쪽도 빡세고 이쪽도 빡세고. 근데 선수도 비슷하고 뭐 골 어시도 뭐 다 합치면은 비슷하기 때문에 상대 전적도 보면은 밴쿠버가 최근 로스앤젤레스한테 홈에서 좀 밀리거든요. 근데 이제 또 전체적인 거는 또 안 밀리고. 그러니까 최근에는 밀리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는 거의 반반이라 보면 됩니다. 반반. 반반 느낌인데 둘이 빠지는 게 많고 밴쿠버가 최근에 승리가 없긴 해요. 그 세너스 상대 산호세 어스케이크 상대로 이제 이긴 적이 마지막이라서 9월 15일. 그러니까 지금 거의 한 달 돼가죠. 그리고 최근 미네소타 시애틀전도 득점 없이 졌기 때문에 홈에서 흐름은 로스앤젤레스입니다. 로스앤젤레스가 최근 3연승이고 실점도 많이 안 하기 때문에 요거는 비중이 좀 빡세긴 한데 그래도 흐름이 좋은 로스앤젤레스 승무 사이드로 봅니다. 그러니까 로스앤젤레스가 풀앤 받으면 그냥 풀앤 가면 되는데 하필 밴쿠버가 풀앤을 받았고 이 로스앤젤레스가 원정임에도 불구하고 뭐 빠지는 선수들이 있긴 하더라도 그래도 안 빠졌을 때 그런 느낌들을 봤을 때는 밴쿠버보다는 그래도 로스앤젤레스 가는 게 맞지 않나. 물론 로스앤젤레스도 홈보다는 원정 성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뭐 전체적으로 볼 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스앤젤레스로 보고 그리고 언오버 잠깐만요. 요거 지난번에 3대0으로 이길 때 스포팅 캔자스 상대로 누가 골을 넣었는지 한번 확인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둘 다 빠지는 선수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사실 이 경기 그냥 언더 가는 게 어찌 보면 가장 좋아 보이긴 하거든요. 로스앤젤레스도 요새 막 뭐 득점력이 아주 막 폭발적으로 뭐 넣거나 예전만큼 그렇게 막 넣지는 않거든요. 오히려 한 골 넣는 경기들도 은근히 좀 있어서 자 그때 누가 넣었지? 부안가가 PK를 놓쳤고
그리고 어시 하나 했고, 아, 부안가가 어시를 2개나 했네. 그러면 저는 승무 사이드로 보고 언어보는 언더 봅니다. 그래도 주축들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많은 득점이 날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3.5 기준이기 때문에 언더를 보겠다. 승무는 솔직히 로스앤젤레스도 빠진 선수들이 많아서 무가 뜰 수도 있다 보거든요. 그래서 뭐 가장 좋은 거는 뭐다? 어찌 보면 언더가 되겠습니다. 언더. 그래서 잠시만요. 그래서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가시기 전에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그 조합은 지금 방종하고 마무리해서 늦어도 8시 반까지, 아니다 지금 무슨 8시 반 8시 30분까지 마무리해서 보내드릴게요. 단소님, 지금 단소님이 여기 계시죠? 어떤 패키지 얘기하는 건가요? 아, 오늘 하루 말고? 단소님 그 처음 후원하신 거 아니에요? 아, 7일, 15일, 30일. 그거는 그 월요일 돼봐야 알겠는데요. 이게 적중 여부에 따라서도 달라지기 때문에 적중이 안 되면 뭐 단가를 그렇게 높게 받을 수는 없어서.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주말은 100개 합니다. 100개. 예. 그러니까 주말은 각각 100개. 그리고 월요일 날 보통 이제 하면은 제가 요새 받는 단가로는 경기 수도 없고 있고를 따져야 되기 때문에 대충 다음 경기를 보자면은 그러니까 일주일로 치면은 월요일부터 시작하면은 그래도 주말은 100개로 이제 그 측정을 하니까 보통 제가 한 350개 한 7일 요 정도 한다 보시면 돼요. 그리고 한 달은 아마 그 계산 때려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요새 뭐 흐름은 나쁘지 않아서 주말 지금 다 친다고 하면은 10월로 치면, 근데 30일로 친다고 하면은 그래도 주말이 둘레였어. 잠깐만요. 둘레였어. 8, 8. 그래도 수지 타산을 생각한다면 한 30일 기준 하면은 한 900에서 한 1000 되지 않을까요? 왜냐면 주말만 해도 8번이면 800이니까 거기서 이제 뭐 플러스 마이너스 하는 거죠. 만약에 성적이 안 좋으면은 단가를 더 후려쳐가지고 이제 그렇게 이제 측정을 하는 거고, 만약에 이제 승률이 좋다 이러면은 그냥 기존대로 받고 거기다 더 얹으면은 뭐 1000까지 간다 요거죠. 요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기준으로 봤을 때는 350이 4 곱하면 1400이 되니까 뭐 그거에 비해는 확실히 많이 다운되는 거죠.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뭐 맥시멈 잡아도 한 1000 정도? 그 정도로 봅니다. 30일 기준으로. 그래서 전 그걸 물어보시길래, 왜냐면 오늘 경기 결과도 안 나오는데 이제 물어보길래 좀 의아해서 물어본 겁니다. 보통 적중이 돼야 뭐 물어볼 수도 있는 건데, 그래서 그리고 그걸 아셔야 돼요. 일단은 뭐 분석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다시 보기만 좀 끊도록 하겠습니다.